반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 협상의 과정과 전략 첫 번째 시간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협상의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별이 그려진 종이를 가장 많이 획득하는 연필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협상의 절차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 협상의 절차는 여러분 활동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작 단계부터 조정 단계 그리고 해결 단계로 나뉘어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쟁점을 분석하는 활동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적절한 협상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 단계에서는 갈등의 문제를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해야 내가 그것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상호 검토해서 입장차를 서로 좁히는 과정이 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타협과 조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미니 UN 협상의 경우에도 역시 지금 해결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조정하면서 그 의장이 최종 결의안을 작성을 하면 마지막 해결 단계로 가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협상의 전략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활동지에서도 연필 협상을 통해서 알게 된 성공적인 협상 전략이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하는 전략 만들어내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선생님이 주는 내용을 읽으시고 거기에서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발표자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찾으시는 그런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준 활동지 첫 번째 있는 그 협상 사례입니다. 자, 두 업체가 지금 협상을 시작했는데 A와 B 업체의 대표입니다. 자, 이렇게 협상하는 그 말하기가 제시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 발표자의 내용이 전체 말하기 내용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읽으시고 어떤 문제로 지금 갈등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A 업체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업체가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자금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그 투자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얻어서 수익이 생겨서 돈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작은 업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를 이렇게 받아들여 줄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된 것이 밀가루 가격의 상승입니다. 자,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만들던 빵의 공급가를 8% 인상해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B 업체한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지금 협상 참여자들의 말하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2번, 4번의 경우에는 A 업체 대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문단 하나마다 A 업체 대표 하나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순서대로 대체로 이것은 제시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A 업체 대표의 말하기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A 업체 대표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는지 자신의 사정을 들어서 양보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상대 측 입장을 헤아려서 공동이익을 탐색하고 절충안을 제안을 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문을 한번 살펴보면
A 업체 대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불가피하게 빵 공급가를 8% 인상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제시한 공급가 상승 비율은 밀가루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유통비용의 상승도 고려한 것이라고 그 공급가 상승의 그 요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A 업체 대표의 발표 내용은 하지만 저희처럼 작은 업체에서는 이 업체가 너무나 작아서 자금 회전에 기업의 사활,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 이익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현재의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 업체 대표가 그렇게 해주시면 자금 압박과 비용 상승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하신 안대로 하겠다고 수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중에서 아까 말한 A 대표의 발화 내용은 자,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설문조사가 하나도 나온 것이 없었죠. 자, 그래서 1번의 설문조사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 이런저런 입장 때문에 양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그 발표 내용에 들어 있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 측의 입장을 헤아려서 그러니까 B 업체의 입장을 헤아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인데 자, 이렇게 설문조사처럼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명확하게 선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업체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업체 대표는 여러 제안을 묶어서 제시를 했는지 그리고 B업체 대표가 타기업 사례를 들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지문 내용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협상에서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신문 자료, 신문 기사 내용이 하나가 나와 있고, 자, 아래쪽에도 역시 또 다른 신문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료 1의 내용은 밀가루 가격 상승이 가뭄으로 국제 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고 미국산 호주산 밀가루가 국내 수입되는 식용밀의 약 93%나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만들어진 선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에 대한 내용이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국내 수입되는 밀가루 가격이 상승했다는 내용은 A 업체 대표의 협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상승한 이유가 그 자료 1 신문 내용에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밀가루 가격이 2.9%포인트 상승했다는 내용은 B 업체 대표가 빵 가격의 상승폭을 낮춰야 한다는 협상 근거에 활용할 수 있겠군. 자, 이 말은 밀가루 가격의 상승폭에 비해서 빵 가격의 상승폭이 훨씬 높다는 그런 B 업체 대표의 발언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입니다. 자료 1에서 타 업체에서 빵 가격을 평균 17% 인상했다는 내용은 A 업체 대표가 협상에서 제안한 가격 인상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군. 자, 역시 다른 업체에서 그 빵 가격을 평균 17%포인트 인상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A 업체 대표가 협상에서 제안한 가격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역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에서는 밀가루 가격이 오른 데 비해 이어 과자와 빵의 가격이 오르면서 지나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 밀가루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과자와 빵의 중량당 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원재료의 상승폭보다 가공품의 상승폭이 지나치게 높아서 논란이다. 그러니까 원재료, 밀가루, 여기서 원재료는 밀가루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공품은 과자나 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상승폭이 지나치게 높아서 논란이다. 소비자연합의 대표가 인건비와 유통비 인상으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특정 기업의 이익만 내세우면 소비자와 협력기업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 지적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료 2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내용 나와 있었죠. 그리고 B업체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타업체에 비해서 밀가루 가격의 상승폭보다 A 업체에서 제안한 빵 가격의 상승폭이 높다는 것이 그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상승폭을 낮추자는 입장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B 업체가 낮추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5번에 보시면 지나친 가격 인상이 소비자와 협력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은 자, A 업체 대표가 자금 압박으로 인한 자신의 상황을 강조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지나친 가격 협상에 대한 우려는 자금 압박으로 인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근거로는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협상을 참고할 때 협상에서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협상은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대안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대안을 찾아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그런 목적의 말하기입니다. 자, 협상에 유의할 점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협상에 임하기 전에 기본 입장, 상대방의 기본 입장과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거 이거 꼭 필요한 내용이죠. 자, 두 번째, 협상 임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협상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혹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협상 과정 중에서 상대방과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려는 자세를 지닌다. 이것은 좀 이상한 내용이죠. 그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면 논쟁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은 적절한 자세가 아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선지가 되고 나머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협상 과정 중에서 합의 가능 영역을 다소 벗어난 경우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협력적 자세를 갖는 것. 그 다음에 협상 과정에서 협상 없이 얻을 수 있는 결과보다 나은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되면 해결안을 수락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협상에서 필요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해설 한 번 더 보시면서 선생님이 준 문제집 꼭 풀어보시고 해답은 선생님이 카페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